안녕하세요. 우리 2024년 이페스 코리아 전산회계 1급 인사드립니다. 정하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 전산회계 1급 과정에 대한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우리가 특히나 회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1급 많이 응시하시니까 우리 회계 직종에 대한 좀 이해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격증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단한 양력이고요. 저는 이제 회계학 전공을 이제 박사까지 했고, 또 최근에 뭐 AI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회계 환경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좀 공부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회계의 개념이 사실은 이제 세무 신고를 위한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의 세무 대리인의 역할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기업에서의 어떤 재무팀이나 회계팀에서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직종이라고 같은 그 회계 직종이라고 할지라도 결이 나는 어떤 세무 전문 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좀 일반적인 기업에서 회계 담당 직원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하는 업무도 조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 직종에서는 이제 진입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회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또 준비를 했는가를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제 문과 계열, 우리가 사실 회계가 문과거든요. 근데 문과 계열에서 뭔가 자격증 취득할 게 많이 없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그나마 자격증들이 꽤 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 자격증 굉장히 많이 보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산회계, 전산세무까지는 우리 세무대리 업무를 할 때 좀 필수적으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와야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일반 직종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회계 업무 처리를 할 때 직접 뭐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무 대리인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내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무 프로세스로 이러한 부가세 신고라든지 이런 원천 징수라든지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시작한 지 1년 됐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게 될 거고, 사실 저는 일종의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어떻게 될까 정말 약간의 두려움, 모르겠는 약간 그런 개념도 사실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올 건데요. 편리한 세상이 올 건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AI는 우리의 도구이다. 도구이다. 업무에 활용하는 도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무에 활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그 도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막 자동점표를 발생시켜주고 막 재무제표도 막 만들어준다고 해서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가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만들어낸 아웃풋 자료를 내가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자가 그 도구가 내어놓는 자료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맞겠구나.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판단하려면 오히려 더 위의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이제 직종에서 모든 직종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회계에서도 단순 입력 업무라든지 그 예전에 신입들이 할 수 있었던 업무들이 이제 이미 없어졌고 앞으로도 더 없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직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AI가 대체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 AI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직 AI가 우리 그 업무에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후에 벌어질 일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업무든 어떤 업종이든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도메인 지식에 대한 확실한 나의 자신감을 가질수록 훨씬 그 도구의 위에 타서 내가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업종에 사실 그동안에는 전문가가 되려면
하려면 최소 10년, 15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 시장에서 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영역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회계 직종에 내가 관심이 있고 또 부모님이 다른 거 뭐 그래도 회계는 굶어 죽진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책 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을 저도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내용도 말도 어렵고 뭐 세법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렵고 그런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격증 공부하는 거예요. 자격증 홍보 시간이라서 자격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 그럼 그 범위 내에 한도 내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늘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자격증으로 가는 거죠. 좀 어려운 자격증으로 가면 그 내 공부하는 범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나의 지식도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자격증과 관련된 공부, 회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회계 자체라는 거가 궁금하다면 유용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회계 직종에서는 이제 자격증과 같은 그 어떤 지식을 알았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이거는 모든 그런 업무에 적용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회계라고 하는 업무가 나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대인관계, 의사소통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문 역량뿐만 아니라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한다. 내가 전문가로서 라고 한다면 우리 고객님이 누굽니까? 우리 업체들이 되겠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나는 회사 내에서 재무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과의 그리고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 사실 회계 업무는 물론 이렇게 전문적인 나 혼자만 이렇게 숫자 두드리면 될 것 같지만 비중을 따지면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거의 그 전문가 그 지식과 함께 거의 대등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업무에서 마찬가지듯이 이 회계 업무가 예민하고 좀 배우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기 때문에 돈.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수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패스 코리아에서 이러한 회계 직종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인 전산회계 1급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세무 1급 이런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을 같이 시험을 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1급은 시험 시간이 1시간이긴 한데 잠깐만요. 전산회계 1급은 시험 시간은 1시간인데 전산세무 2급하고 시험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이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다를 경우에 복수 접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험은 우리가 이론이 30점, 실무 70점에서 총 100점인 시험이고요. 이 중에 몇 점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뭐 이론은 내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론은 0점인데 실무는 70점 맞았다. 그래도 합격인 시험입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알아야지만 실무를 운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과정에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것 같고요. 그 내용도 뭐 지금 공부하기 전에 보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산회계 1급보다 전산세무 2급을 먼저 공부하면 좋지 않나요? 더 높은 시험 아닌가요? 더 높은 시험인 걸 아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제일 높은 시험이 전산세무 1급이잖아요. 요 세무자가 들어가면 이제 세법적인 내용들이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식과 함께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인데요. 일반적으로 인사 담당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산세무 2급 있는 사람이 있고 전산회계 1급 있는 사람이 있는데 1급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회사도 많습니다. 의외로. 물론 세무 신고를 하는 곳에서는 이 회계 자격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산세무 2급이 더 좋겠죠 라고 더 높겠죠 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1급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전산회계 1급은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를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완전히 녹록하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부터 공부하면서 우리 차례차례 우리 단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접근이 좋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4년 시험 일정은 총 6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자 보시면 2월, 4월, 6월 이렇게 짝수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월까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원서 접수 기간은 있는데요. 거의 한 달 전에 있는데 이 원서 접수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보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대가 딱 되면 12시에 바로 접속하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접속해서 서울이면 서울 안에 어디 학교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 안 되면 다 자동 배정으로 넘어가면 같은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한두 시간 걸리는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에 대한 개념 미리 잡아놓으셨다가 시간 일정 잡아놓으셨다가 그때 바로 클릭하는 거 예, 되게 중요한 팁이고요. 합격률 좀 보면 지금 전산회계 1급이요. 합격률이 전산세무하고 막 유사한 적이 많아요. 유사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막 그랬는데 요 110일에는 좀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예. 좀 어렵다 했거든요. 요 110회까지. 그래서 이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하고 많이 물론 범위는 좀 다릅니다. 전산세무 2급은 뭐 연말정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전산회계 1급이 난이도 조정이 조금 안 됐다가 좀 최근에 또 다시 좀 111회는 좀 좋아졌다. 그래서 합격률은 보통 한 40%대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패스 코리아 함께 하시면 우리 100%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무 가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개념, 우리 소득세 개념까지 알려면 세무 2급, 법인세, 법인조정까지 알려면 세무 1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는 세무 쪽을 가긴 가야 합니다. 예, 그런데 어서 출발하셔라. 전산회계 1급에서 출발하셔라.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합격률을 100%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시험과 관련된 내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강의 내용을 하나하나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25분에서 한 40분 사이로 찍어놨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 꼭꼭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론이 됐을 때 우리가 실기가 단단해집니다. 이론이 우리 그 건물 지을 때 그 토지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론이 되게 중요하고 또 물론 이론을 알고 풀었을 때와 그냥 실기 모의고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풀었을 때는 약간만 틀어진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이론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게 제가 좀 제일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중요한 건 아까 실기 모의고사가 70%이기 때문에 실기가 70%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면서 시간 체크하면서 모의고사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문제는 우리 그 전산 회계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은행 문제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111회 동안 동일한 범위 내에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인 비슷한 결의 문제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서 시험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만 공부하는 거, 실무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두 개 다 공부하는 거고 이론이 30%, 70%가 실무이지만 우리가 이론을 기반으로 70%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맞추는 개념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풀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네, 그걸 나한테 쌓아가야죠. 그게 바로 경험과 지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패스 코리아 전산회계 1급은요, 이제 제가 직접 쓴 책과 함께 할 거고요. 예, 모의고사 최신 기출문제 당연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6회분 정도 수록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또 문제 테마별로 거의 10회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되어 있으니까 거의 16회에서 20회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출문제 풀어볼 필요 없이 교재 하나로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Q&A 란에 넣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후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직종, 직무와 연결해서 우리가 나의 커리어를 높이고 롤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라고 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런 분들만 이 내용을 좀 또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자격증 작은 걸음이지만 자격증 취득도 하시고 또 취업과 관련해서 혹은 이직 혹은 본인 업무의 전문성 높이는데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이패스 코리아 전산회계 1급 여러분들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